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구조체, 여태까지 배운 게 구조체 정의,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로 멤버 변수 접근하기를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들? 구조체 변수. 구조체 변수로 멤버 변수 접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점 연산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뭐냐?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초기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뭐죠? 구조체의 정의입니다. 구조체 정의. 구조체 정의가 먼저 있어야죠. 구조체 정의. 그죠? 자, 그 다음에, P1, P1? 이렇게 만드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구조체 변수. 자, 그럼 P1이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P1이라고 구조체 변수를 멤버 변수로 접근하려고 했더니, 어떤 멤버 변수가 있냐면, 여기 보면, X, 그 다음에 Y가 있죠.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요 메모리 영역을 P1.x라고 하는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요 영역을 우리가 P1.y라고 부르죠. 자, 근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로 열고 중괄호로 닫고 해서 10, 20 넣으면요.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10,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예요. 이건 뭐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P1.x의 데이터 지금 10 들어가 있죠. P1.y의 데이터 20 들어가 있죠. 이걸 %d%d로 찍어내는 게 바로 뭐다? 구조체 변수다. 자, 그래서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는 이렇게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바로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대신하면 P1.x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1.y는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위에 거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점은 코드의 길이가 얘는 한 줄인데 얘는 뭐 두 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P1, 12, 10 이렇게 쓰면 이걸 한 줄로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한 줄로 만들 수 있지만 얘는 점 연산자로 인해서 연산을 두 번, 세 번 두 번 정도 하게 되죠. 대입 연산자도 있고 하니까. 자, 이렇게 10, 20 이렇게 집어넣으면 중괄호 사이에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동시에 초기화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 자,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자, 메모리를 보시면 G1이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서 이 G1을 가지고 점 연산자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다. 점 연산. 그래서 요 메모리를 우리가 G1.x, 요게 메모리 공간을 G1.y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어떻게 쓴 거죠? 요거를 이 코드를 어떻게 쓴 겁니까? 이렇게 쓴 거죠. struct 이 구조체의 이름을 포인트라고 지었죠? 맞나요? 구조체 이름을 포인트라고 줬죠. 이렇게 struct 포인트. struct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거고 포인트는 동아리 이름입니다. 그죠? struct 포인트 p1 equal g1인가요? g1 equal 제가 자꾸 제가 p1인데 이거 p1이 g1이네요. p1이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자, g1은 10, 20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이 코드랑 같은 메모리 코드다. P1의 메모리 구조라고 써놓고 제가 G1이라고 썼습니다. 다 P1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P1. 이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요. 구조체를 정의를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죠? P1, P2, P3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P1에는 10, 20, P2에는 30, 40, P3에는 0,0, 00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P3.x에는 P2.x-, P2.x-, P1.x를 넣고 그 다음 P3.y에는 P2.y-, P1.y를 뺀 값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P2.30,40이에요. X축으로 30, Y축으로 40.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P1에는 X축으로 10, Y축으로 20 이렇게 썼죠. 자, 그래서 P3.x, P3.y는 뭐냐? 이 P2의 x와 P1의 x의 x축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냐 물어보는 거죠. x축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지금 요만큼이 20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는 20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 P2랑 P1의 y축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습니까? 지금 20만큼 떨어졌죠? 그죠? 그거를 구하는 우리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이거 포인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고 이 그림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이 그림을 보고 이 코드를 역으로 만들어낼 줄도 알아야 여러분들 재밌겠죠? 역방향으로, 순방향과 역방향.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요 P1, P2, P3의 초기화를 10, 20, 30, 40, 00을 해놨죠? 이렇게 P1, P2, P3 10, 20 P1은 10, 20 해놓고요. P2는 30, 40 이렇게 해놓고 P3는 0, 0이었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코드가 들어갔습니까? P2.x 빼기 P1.x가 들어갔죠? 그래서 P2.x에서 30에서 P1점을 빼니까 30 빼기 10은 30 빼기 10은 얼마죠? 20이죠. 좋습니다. 여기 영역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P3.x 이꼴 이렇게 쓴 거잖아요. 자, P3.y에는 어떤 값이 들어갔습니까? P2.y 빼기 P1.y가 들어가죠. P2.y는 40. 그죠? 40. 빼기 P1.y는 20. 20. 빼니까 얼마예요? 20이 나오죠. 자, 이렇게 메모리를 그리면 참 재밌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요,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를 여태까지 배웠는데, 이번에는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구조체 변수의 선언과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를 따로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렇게 해라. 이게 정상이다. 근데 요렇게 따로 하진 마라, 따로. 이렇게 하시는 초보분들이 있습니다. 초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왕초보라고 합니다. 왕초보. 자, 왕초보. 구조체까지 공부했는데, 우리가 배열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좋다. 자, 이렇게 정상이고요. 자, 요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스트럭트 포인트 P1을 하나 만들어서, P1.x는 10, P1.y는 20.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요 코드랑 2번 코드랑 3번 코드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를 배웠지만, 이번에는 구조체 변수의 복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구조체 변수의 복사. 자, 구조체 변수도 1번 변수와 같이 복사가 가능한데, 자, 1번 변수 한번 봅시다. A는 3. 자, 이 메모리 하나 볼게요. 여기 B는 0. 자, A라고 하는 메모리에는 3 넣고, B라고 하는 메모리 0을 넣었는데, 여기 지금 B에다가, A라고 하는 데이터를 B에다가 저장해라죠? 그러면 A라고 하는 데이터는 3인데, 그걸 B에다가 넣으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B에 저장된 거는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를 %D로 찍으면 3 찍힐 거고, B도 %D로 찍으면 3 찍힐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1, 10, 20, P2, 00 이렇게 내놓은 이 구조체 변수를 P2에다가 P1의 구조체 값을 넣어라. 이렇게 하면요. P1의 구조체에 20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니죠. 10이 먼저 들어가 있고, 20이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 P2에는 이렇게 00 들어가 있다가, 요 1번 코드가 수행이 되면 P2에 뭐가 들어갑니까? P1의 멤버 변수의 데이터 값이 P2에 복사되라. 요 얘기가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사가 이렇게 10,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사.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변수와 같이 구조체 변수 간에 복사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 코드를 보시면 구조체 이름을 우리가 포인트라고, 동아리 이름을 포인트라고 주었고요. 구조체 키워드는 스트럭트를 반드시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을 하나 만들어서 P1, P2 만들었죠. 그래서 P2의 P1의 값을 복사해서 P1.x, P1.y, P2.x, P2.y를 찍어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P1.x, P1.y가 이렇게 있었고 P2.x에는 원래 이렇게 0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복사해서 쓰니까 10이 되고 20이 되더라. 이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이 코드가 바로 뭐죠? P2 equal P1 하는 복사 코드입니다. 뭐 복사라고 해도 되고요. 저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저장, 대입 또는 대입.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int a는 3, int b는 4 이렇게 해놓고 a는 b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b의 메모리는 4니까 4를 다시 a에다 넣으니까 a도 4, b도 4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메모리를 보면 a도 4, b도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되죠? a-b 이거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특이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조체 변수 간에는요, 산술 연산이 안 됩니다. 대입 연산밖에 안 돼요. 구조 따라, 정의를 다시 해보면요, 구조체 변수 간에는요, 산술 연산이 불가능하다. 뭐만 된다? 대입 연산만 가능하다. 연산만 가능. 복사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복사만. 아시겠죠? 절대 산술 연산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에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 구조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수업을 들으시고 1.1 구조체란 무엇인가가 있죠? 교재. 이 교재를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지 1.2로 반드시 넘어가지 마세요. 1.1 구조체란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교재와 함께 이해하시고 1.1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1.2 중첩 구조체를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